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문서를 한번 만드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학교나 회사 아니면 가정에서 다양한 문서, 예를 들어서 뭐 과제물이라든지 그리고 뭐 학교라면 과제물, 또 정부라면 사업보고서나 연차보고서, 뭐 아니면 또 대학원생이라면 뭐 논문 등 여러 가지 우리가 문서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문서를 이 초안을 만들 때 인공지능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좀 요즘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의 초안을 만드는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인공지능의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요. 이번 시간에는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이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미나이도 아시겠지만 유료와 무료가 있는데 이 무료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도록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어떤 걸 해야 되죠? 여기 슬라이드 화면처럼 웹 브라우저를 실행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 제미나이가 구글이란 우리가 잘 아는 회사에서 만든 인공지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웹브라우저도 당연히 같은 회사 제품을 써주시면 굉장히 호환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 구글에서 만든 웹브라우저가 이 크롬이라는 웹브라우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롬은 플레이스토어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우리가 무료로 쉽게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C나 타블렛, 노트북, 핸드폰 같은 데서 이렇게 구글 크롬을 이렇게 설치를 무료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치를 대부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설치한 것을 실행을 시켜 보십시오.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그 다음에 어떤 걸 우리가 해야 될까요? 이 구글 로그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구글 로그인도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 놨는데요. 이 구글 로그인이 되면 오른쪽 이 표시한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주로 가장 많이 보는 게 유튜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이 유튜브, 구글에서 하는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사용하는 계정을 똑같이 사용해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문서 작성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주제는 로컬 푸드 기반 창업 홍보 마케팅으로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제미나이에게 한국 복숭아 산업의 시장 동향을 출처 링크를 포함해 정리해 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출처와 링크를 표시해 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복잡한 명령을 알아야지 이렇게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요. 지금은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연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어를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실습에서는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제미나이의 캔버스 기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캔버스 기능을 활용하시면 문서를 한번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정과 보완을 반복하면서 공문서나 보고서의 초안을 보다 효과적으로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할 기능은 바로 캔버스 기능입니다. 캔버스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는데요. 이 상태가 바로 캔버스 기능이 켜진 상태입니다. 캔버스를 킨 다음에 앞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프롬프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복숭아 산업의 시장 변화 동향을 출처와 링크를 포함해서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왜 제가 이 프롬프트의 출처와 링크를 반드시 포함하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이 표준 문제가 민감한 이슈입니다. 처음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보고서나 공문서 작성 과정에서 주체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서 같은 것들을 작성할 때 항상 출처와 링크를 명확히 기록하는 습관을 미리 길러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인공지능에서는 아직도 들어보셨겠지만 할루시네이션, 환각이란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럴듯하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 AI가 만들어준 결과물을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초안으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캔버스 기능을 활성화하여 실행하며 여기 슬라이드처럼 일반적인 인공지능 인터페이스와 다르게 화면이 좌우로 분할된 구조로 나타납니다. 왼쪽 패널은 인공지능과의 대화, 지시, 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역할이고, 오른쪽 패널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문서가 출력되는 영역입니다. 이 구조의 중요한 특징은 단순히 결과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와 인공지능이 함께 문서를 만들어가는 협업 구조라는 점입니다. 특히 오른쪽 문서 영역은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수정하고 편집할 수 있는 동적 편집 공간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 입력창이 있는데요. 이 입력창을 통해서 추가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인공지능에게 교정과 보완을 계속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처 링크를 반드시 표기하는 습관은 공문서 작성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에서 굉장히 좋은 습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슬라이드에 보시면 신비복숭아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그 아래 관련 자료와 출처와 링크를 함께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이 링크를 클릭하면 서울특별시 식생활 종합지원센터 웹페이지로 연결되고요. 그 안에서 물복, 닭복 등 최근 복숭아 품종 동향이 정리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출처와 링크를 활용하면 인공지능이 생성한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원문 자료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까지 우리가 함께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 제미나이의 캔버스 기능의 또 다른 장점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의 일부 단락을 우리가 직접 수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슬라이드 오른쪽 화면에 유통 및 판매처 다변화라는 세 번째 단락이 보이는데요. 이 단락을 더 짧게 요약할 수도 있고 반대로 더 길게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먼저 이 수정하고 싶은 부분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화면 오른쪽에 나타나는 도구 아이콘 중에서 길이 조정 기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늘리기를 선택하면 내용이 더 상세하게 확장되고요. 위쪽으로 이동해 줄이기를 선택하면 보다 간결한 형태로 요약됩니다. 이처럼 이 구글 제미나이를 활용하시면 어떤 무료라도 이렇게 고급 문서 편집 기능을 우리가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제미나이 캔버스의 길이 변경 기능을 길게 옵션으로 적용한 결과입니다. 왼쪽 제가 표시한 안내 문구를 보시면 선택한 문서 전체를 기준으로 내용을 약 25%에서 50% 정도 확장하여 기존
보다 더 깊이 있는 설명을 추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문서를 보면 단순히 문장이 길어진 것이 아니고 소비 트렌드 변화나 유통 방식, 생산 현장의 부담 요인 등이 보다 벽옷에 적합한 서술 방식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구글 제미나이 캔버스 기능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문서의 어조를 변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는 예시처럼 만약 두 번째 단락, 예를 들어 복숭아 산업이 기후변화에 인해 재배 환경에서 직면하는 변화에 관한 문단을 선택하였는데요. 그 상태에서 오른쪽 편집 패널을 보면 중앙에 어조 변경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동일한 내용을 서로 다른 어조로 변환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래쪽으로 이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보다 정중하고 학술적인 어조로 바꾸게 되고요. 반대로 위쪽으로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훨씬 편안하고 일상적인 어조로 변환이 됩니다. 동일한 내용을 전달할 때도 어떤 상황이라든지 청중에 맞게 문장의 분위기를 조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능은 학술 어떤 논문 요약이나 어떤 공문서, 대중 강연 자료 또는 학생분들의 보고서 피드백 등 다양한 맥락에서 보다 유용하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거에서 목표 중에 하나가 어떤 공적인 기획안이나 제안서, 보고서, 과제물과 같이 어떤 격식을 갖춘 어떤 공문서 형태의 산출물을 제작하는 데 있는데요. 이때에는 어조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보듯이 특정 문단을 드래그한 뒤 어조 변경 기능을 통해서 보다 정중한 문체로 전환을 요청하면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교정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수정된 부분이 슬라이드처럼 단순히 바뀌는 데 그치지 않고 이렇게 엄령 처리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표시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장이 어떻게 조정되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분들은 글쓰기 과정에서 어떤 자신의 초고와 수정된 결과물을 비교 검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면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수정 제한 아이콘에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제미나이 인공지능이 선택한 문단을 분석해 문장의 표현, 문법, 문체 등을 점검하고 더 나은 표현으로 수정안을 제안해 줍니다. 옆에 슬라이드에서 우리는 구글 제미나이 인공지능에게 문서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슬라이드 화면을 보면 선택한 문단에 수정 제한 기능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제안한 내용을 읽어보고 본인의 판단에 맞는 경우 적용 버튼을 눌러 추천된 교정을 문서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안을 무시하고 X자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여러 제안을 한 번에 반영하고 싶을 경우에는 화면 오른쪽에 모두 적용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기존에 작성된 문단을 그대로 두지 않고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프롬프트를 추가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앞의 문단에서는 어떤 냉해와 우박 같은 재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가의 방제 시설과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질문을 인공지능한테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프롬프트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향후 10년간의 전망을 예측하고 시사점과 관련해서 현재 시도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 출처 링크와 함께 개선해 달라고 이렇게 또 추가적인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청하면 제미나이는 현재 문단의 맥락을 유지한 채 기후변화가 향후 10년간 복숭아 산업에 미칠 영향, 그리고 이미 시도되고 있는 기술적 대응 방안을 보다 적합한 형태로 확장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문서나 기획서, 정책 제안서를 작성해 볼 때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프롬프트를 설계하면 인공지능을 단순한 글쓰기 도구를 뛰어넘어서 사고를 확정하는 보조 연구 파트너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앞에서 입력한 미래 전망 관련 프롬프트가 문서에 실제 반영된 결과가 음영으로 처리되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복숭아 산업의 현황을 설명하는 수준이었다면 프롬프트를 추가한 이후에는 향후 10년의 전망과 함께 구체적인 기후 해결 방안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품종 개발과 보급, 수학시 분산과 같은 내용이 보고서 형태에 맞춰 구조적으로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한국 복숭아 산업의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글을 인공지능과 인터랙티브하게 서로 대화하면서 만들어 봤는데, 이것을 이렇게 공적인 걸로 초안을 우리가 활용하려면 이것을 다시 워드 프로세스로 이렇게 변환을 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아리안글이나 MS 워드와 같은 워드프레스에서 편집을 해주면 더 문서의 완성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제미나이가 구글에서 만든 거니까 구글에서 만든 워드프레스가 뭔가 있나 하면 또 이것도 굉장히 막강한 기능인데, 구글 닥스라는 워드프레스가 있습니다. 얘는 온라인 클라우드 서버에서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외국이나 우리 학교나 집에서 이렇게 똑같은 문서를 서버에 접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글 닥스, 우리말로는 도큐먼트의 약자라서 문서, 구글 문서로 번역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공유라는, 오른쪽 위에 보시니까 공유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중앙에 닥스로 내보내기를 클릭하시면 아까 설명드렸던 구글 닥스로 이렇게 변환해서 워드프레스 작업을 이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작업한 것을 구글 닥스로 이렇게 공유하기를 눌러서 이와 같이 하였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 여기처럼 새로운 탭이 열리면서 앞서서 인공지능과 작업한 게 이 워드프레스 프로세스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이 아래한글과 MS 워드 이런 건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요즘 굉장히 인기 있는 게 여기처럼 구글 닥스라는 구글에서 만든 문서 편집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아래한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거랑 거의 유사하다고, 기능이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가 좋은 점이 뭔가 하면 이 자료가 구글 드라이브의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나 어떤 학교, 가정에서 아니면 그 커피숍 같은 데서 우리가 어떤 노트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쉽게 서버에 접속해서 계속해서 작업을 이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이게 구글 드라이브 서버에 이렇게 그 저장되기 때문에 이 공유 기능을 활용하시면 어떤 그 학교에서 어떤 팀원 구성 간에 어떤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 회사에서 또 팀 작업을 하실 때 하나의 엄청나게 거대한 문서를 협업하면서 이렇게 작업할 수 있다는 아주 그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글 닥스라는 문서 편집기에서 이렇게 작업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얘를 이 PC 로컬에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문서 편집기는 MS 워드란 게 있겠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아래 한글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일에 다운로드라는 메뉴에 가시면 MS 워드라는 게 있고 또 요즘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게 그 문서를 이렇게 파워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배포할 때 그 학생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PDF라는 문서 포맷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 본인이 쓰는 노트북에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한 문서를 저장하고 싶을 때는 여기처럼 그 파일에 다운로드, PDF 저장 이렇게 하시고 저장을 하시고 이것을 어떤 온라인에 올리거나 아니면 친구한테 카톡으로 보내거나 이런 게 가장 요즘은 일반적인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글 닥스에서 작업한 문서를 그 docx 포맷, 다시 말해서 MS 워드 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했습니다. 이제 이 파일을 우리나라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한컴 오피스에서 다시 편집해 보겠습니다. 한컴 오피스 프로그램 안에 한컴 워드란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방금 다운로드한 docx 파일을 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슬라이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한컴 오피스 환경에서 문서를 그대로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문서를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그 아래 한글 그 파일 HWP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변환하고 싶으면 파일 메뉴에서 다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하신 후 파일 포맷을 HWP로 지정해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주의할 사항은 아무래도 docx라는 포맷과 HWP는 파일 형식이 다르고 회사도 다르기 때문에 변환 과정에서 약간의 어떤 폰트나 서식에 좀 완벽하게 그, 그 변환이 안 되는 것은 좀 감안을 우리가 하여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실습을 해보셨습니다. 이 슬라이드 화면은 바로 앞에서 이 구글 닥스에서 이 우리가 제미나이로 작업한 이 공문서를 이렇게 다운로드 하였는데요. 그때 다운로드 할 때 요즘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파일 형식에 뭐가 있나 하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PDF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서 그 구글 닥스에서 이 docx, MS 워드 파일 말고요. PDF 파일로 이렇게 내려받기를 하시면 이와 같이 PDF 파일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실 때 보시면 조금 실수하는 것 중에 뭐가 있나 하면 이렇게 당연히 그
PDF로 다운로드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다 잘 됐거니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반드시 어떤 노트북이나 이런 데서 처리를 하셨으면 반드시 이렇게 확인하는, 컨펌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이 확인을 하시고 또 문제가 있으면 그때 바로 이렇게 교정이나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확인하는 습관이 꼭 여기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컴퓨터 작업을 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또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